오늘 시장에 눈에 띄는 점들 무엇이 있는지 2시 지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상황실에서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 오늘 좀 예의주시했는데 첫 번째 대덕전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대에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제 3% 상승 마감했다가 현재는 또 부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도가 컸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이제 뭐 반도체주라서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에 따라서 약간 구분은 있지만 뭐 일부 종목군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종목군들은 조금은 차익선 매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투자 소식이 나오면 네. 투자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이후에 뭔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선 반영됐다가 뉴스가 나오고 빠지는 경우는 봤어도 이번에는 선 반영된 게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투자할 건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도 뭔가 발표할 건 알고 있었어요. 잘 몰랐는데 네. 어쨌든 한 3년간 240조 원 정도 네. 투자를 하겠다 그랬고 그중에서 한 180조 원을 국내 투자에 이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절대적 우위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투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어쨌든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이고 이쪽에 대해서 대만 TSMC를 뛰어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의 뭐 240조, 물론 이 240조 투자가 오로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공장 투자에 가는 건 아니에요. 뭐 고용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 상승, 대덕전자의 상승, 하나마이크론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탄력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대덕전자도 두 자릿수 상승해서 5%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니까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문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라면서 대덕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충분히 뭐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덕전자가 상반기에 이제 그 좋은 호실적을 보여준 것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자동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그 성장성은 뭐 대덕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대덕전자 이야기할 때 없던 매출이 이제 하반기부터 잡힌다. 증설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오르면서 19,750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단 뚫어냈어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아직 기업에 집중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말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렇다고 뭐 또 조정이 나온다, 뭐 큰 폭의 뭐 급락이 나온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직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도 한 2만 원 정도 고점의 저항을 좀 받는 거 본다라면 단기 목표가 2만 원 전 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시장이 조금 더
좀 붐업을 좀 해야 되는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이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식 농사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사실은 그냥 저는 카카오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직 좀 많이 남은 카카오 모빌리티 IPO를 끌어와 봤습니다. 이제 내년 증시 입성을 노리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정말 많고요. 계열사들이 많고요. 다 하나같이 알짜배기로 또 IPO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이 정도면 잘한 거죠. 그쵸. 뭐 계열사의 어떤 그 상장이라든지 관리에 좀 표본이 되고 있는 게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업 파트를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상장을 통해서 다시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상장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뭐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한 번 이상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냐? 카카오 이용자가 3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모든 전 국민이 카카오는 다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카오티 가입자가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것이고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시외버스, 항공, 기차,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좀 확대하려 하고 있고 아직은 적자예요. 적자가 좀 심합니다. 하지만 이 모빌리티 사업은 상당히 모든 그 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네.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을 카카오가 지금 잘 좀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상장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카카오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생각하면 이 모빌리티 사업을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그쵸. 되고 그만큼 또 이용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진출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티, 저도 오늘 또 택시 탈 때 카카오티를 네. 이용했는데 여기 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그래도 카카오 예전처럼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너무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네이버 오르고 카카오 오르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순위 싸움할 때가 생각을 하면 지금 쉬어가는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높아 보이는데 가격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뭐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왔을 때의 주도주는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정이 나온 빌미가 그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아니겠습니까? 2분기, 3분기가 꼭지일 수 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맞은 것이고 원래는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조업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이라는 것이죠. 테이퍼링이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성장주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은 최근에 조정기가 나와도 그렇게 큰 조정이 안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보신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이제 바이오가 옛날처럼 어떤 신약 개발 이런 쪽보다는 백신이든 뭐 코로나 관련된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어쨌든 이런 쪽도 성장 가능성 모멘텀이 있는 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플랫폼 사업 부분.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카카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
뭐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 또 뭐 카카오 웹툰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성공만 하면 계속 상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화수분처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카카오 물론 이 수급이 정답은 아니지만 6거래 연속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주워 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만 기던 카카오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 동참해 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6만 원, 직전 고점대가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16만 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뭐 길게 보신다라면 뭐 20만 원대까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제 횡보 장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오히려 좀 네이버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이제 상장이라는 이슈가 제가 좀 마무리가 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네이버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6만 원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이며 가격적인 면까지 고려해 봤을 때에도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4거래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삼성바이오직스하면서 참 이래서 시장이 어려워요라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시총 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왜냐고 묻기 참 죄송한데요. 왜냐고 묻기 죄송한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8월 한 달만 봤을 때 네. 주가가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든지 어떤 이런 종목이 100% 오른 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상당히 큰 그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10조 원을 육박하는 기업이 한 달 만에 100%가 올랐다? 이거는 좀 이상 반응을 한 거라는 것이죠. 8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MSCI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코스피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7월 달, 8월 달 급증하다 보니까 백신 생산, CMO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진짜 뭐 안 좋은 뉴스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 본다면 안 좋은 뉴스가 전혀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였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된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지? 라는 걸 바라봤을 때 좀 많이 너무 올라왔구나. 뭐 그러면서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보니까 10월에 또 자체 백신 2상 발표하고 있고 원래 1상이든 2상이든 3상이든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렸다가 뉴스 나오자마자 매도하신 분들 많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러면 10월 앞두고 좀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백신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가 기술력이 낮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주죠. 기대주. 그러니까 임상 3상 후보 물질도 한 2개 가지고 있고, 정말 제일 빠른 그 백신 생산 허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빠르면 올 겨울이나 내년 상반기에 백신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10월 달 임상 이상이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대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뭐 어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찌되었든 다른 여러 모더나가 됐든 뭐 이제는 뭐 인도가 또 백신 DNA 기반의 백신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러 백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후발주자 성격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매출을 얼마나 잡힐지, 여전히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가 그 의존도가 높일지, 아니면 국산 백신 쪽으로 해서 정부가 의존도를 좀 변화시킬지 여부를 좀 아직 확인해 본 게 없기 때문에 네. 실제 매출하고 흐름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조정 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약바 이후에 다시 한번 관심을 붐을 일으켰던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네. 여기서 그냥 멈추진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그런 멈추지 않았으면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맞아요. 주가라는 거는 뭐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어제 조정 나왔고 오늘 조정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어저께 좀 매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비중 줄이셔야 되는 입장이다. 여기서 다시 뭐 30만 원 이상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뭐 35만 원, 뭐 40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과도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30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비중 줄이시거나 뭐 이번 주 중으로 해서 비중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과도한 상승이 좀 부담된다. 현재 구간에서 조정 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창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